국제 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네팔 수잔과 인도 럭키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어색합니다. 많이 어색하네요, 진짜로. 네, 저도 이런 그 진행이 처음이고. 오늘 이 종합이 처음 만난 종합이라서 네. 좀 반갑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네요. 네. 아니 되게 우리가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실망 안 했습니다. 아까 네 수잔이 온다고 해서 약간 그렇죠. 여자가 온 줄 아셨던 것 같은데 네. 어느 분이 수잔이세요? 근데? 저입니다. 이분이 수잔이고요. 저는 인도에서 온 럭키라고 합니다. 네. 제가 깜짝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워낙 한국말들 잘하시니까. 네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태어나서 처음 뵙는 거 아닙니까? 두 분도 네. 마찬가지. 네. 어색할 때 어떤 방법으로 푸세요? 주로 이 영어로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아이스 브레이킹. 어색함을 이제 깨진다는 거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네.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피가 많이 와요? 오늘 비가 많이 비가 많이 오네. 네, 비가 예, 많이 죄송합니다. 오니까 약간 가볍게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계획 같은 거 어떠신지 이런 거 물어보고 약간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 어떨까? 그래요? 네. 혹시 본국에서는 어떻게 이 어색할 때 누구를 처음 만나서 분위기가 어색할 때? 저희는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팔 인도는. 아니 그래요? 어색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어색하는데 다 어색하죠. 어색하지만은 누굴 어색할 때는 너무 무리하게 이게 풀라고 하면은 또 어색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재수한 제일 가볍게 접근하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가볍게 접근한다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네. 아침 뭐 드셨어요? 이렇게 그런 약간 식으로. 물어보고 대화 똑같군요. 네네 계속 말 없이 쳐다보기만 하면 더 어색해집니다. 한국에서는 호적 조사라는 걸 해요. 네. 진짜요? 호적 조사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느낌이 좀 오네요. 한국에서는 이제 처음에 만나게 되면 이름, 나이, 네. 고향, 그렇죠. 가족관계 이런 걸 물어보면 이제 서로 이제 풀게 그런 거 되는. 물어보면 또 어색해지지 않아요. 아니요. 이게 우리 합격할 때 그거 하잖아. I am 그라운드 막 자기 소개하기 막 이런 거 그렇죠. 하잖아요. 그것도 좋은 네. 방법이고 네. 특히 네.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이성과 소개팅을 한다거나 미팅할 때 그때 어색하네요. 이제 자, 지금부터 우리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호적 조사를 해봅시다. 네네. 그래서 물어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조사.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 저도 네네. 호적 조사를 좀 하려는데 두 분의 그 성함은 본명이 아니죠. 수잔 먼저. 저는 이제 이름이 되게 길어요. 그렇죠. 이름이 긴데요. 이름이 되게 수잔 라트나 샤키아이라고 하는데 샤키아가 성이고 네. 수잔이 이제 제 이름이죠. 근데 수잔이라는 건 영어 이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팔에서는 되게 흔한 남자들이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수잔이라는 건 근데 저는 수잔은 명백하게 우리를 얘기하면 뭐 영희, 수키 같은 네네. 여자 이름이잖아요. 영어에서 하면은 수잔 보일 이렇게 유명한 가수 이름도 있긴 그렇죠. 하지만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아마 이런 거는 러스인 트랜지션 있지 않을까. 해외 서양 국가에서는 수잔이 여자 이름이지만은. 근데 네팔에서는 수잔이 네, 남자 이름. 남자의 그러면 톰이 여자 이름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톰이요? 네네. 톰이 원래 이제 미국에서도 톰, 브라운 이러면 이제 남자 이름인데 맞아요. 토미는 우리나라에서 강아지 이름 제일 유명한 이름이에요. 진짜 토미 많이 불러요. 인도에서는 네네. 또 강아지. 네네. 이름을 어떻게 본국 원래 네. 풀네임이라고 하죠. 뭐 어떻게 부르시죠? 수잔 라트나 샤키아인데요. 그냥 편하게 수잔이라고 부르시면 수잔, 됩니다. 네. 락스나 샤키아. 라트나 샤키아. 여기 방송 끝날 때까지 제가 기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혹시 인도에서는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저는 인도 이름이 아비쉐이크이고요. 성은 굽타입니다. 아비쉐이크. 아비쉐이크 제 이름이 있고. 아비쉐이크. 네, 아비쉐이크. 그 이름을 럭키라고 이제 예명을 쓰신 거예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인도 사람들 다 이름이 인도식 이름이 하나 있고 네. 상당히 길고 외국인이 발음하기 어렵다 보니까 네. 칩칩마다 별명이 다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친형도 닉네임이 있고 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약간 이런 거지. 약간 인도적인 이름은 싫어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네. 약간 인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근데 가족끼리 약간 조금 가까운 친구나 친척분들이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런 이름을 이름이 럭키였어요. 럭키. 예. 럭키가 그 행운을 얘기하는 그 럭키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 이름을 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족분한테 들어본 얘기는 제가 집에 막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님의 사업에 조금 좋은 일이 생겨서 행운이라는 뜻을 가져서 럭키라고 풀게 되고. 네네. 근데 이 이름은 제 주변 사람한테 행운이 빌지만은 저는 개인 스스로는 운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제 한국적인 성은 언시로해요. unlucky. unlucky. 저는 행운이 별로 안 따라와요. 한국에서는 이런 그 예명이나 이름을 지을 때 이제 똑같아요. 이제 희망하는 것을 이제 이름에 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그 집안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돼요. 네네네. 저는 럭키라고 이름을 이렇게 귀에 탁 들어오는 이름을 줬던 것은 아마 그 당시에 태어나셨을 때 예. 집안이 그렇게 럭키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렇죠. 네네. 자, 이제 이 방송을 좀 들으신 분은 어색함이 좀 풀렸나요? 어색함 저는 많이 풀렸어요. 예. 저는 아직 어색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안 어색하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적어도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두 분 이름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긴 이름은 몰라도 수잔, 럭키. 저도 이제 이름을 좀 알게 됐고요. 사실은 제가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 이 전체 이름을 지금부터 부르면서 방송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네네.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그냥 수잔 럭키로 가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이름이라는 게 한국에 25년 살아봤지만은 네. 한국어 이런 거 다 많이 배우고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게 한국 이름 외우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요? 네네. 저도 아직까지 이렇게 처음 만난 분의 이름을 들어보면은 네. 기억 안 나죠. 기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비슷한 그렇습니까? 이름들도 네네네. 많고요. 네. 그렇죠. 한국은 비슷한 이름은 많죠. 비슷한 거보다는 약간 아직까지 이름 자체가 쉽게 외우기가 적응되지 않아서 이게 막 뭐 독특하다 뭐 그런 것도 나서는 어렵더라고요. 그게. 네. 제 이름이 이제 그 발음이 예. 발음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 한국 이름 중에 거의 가장 촌스러운 이름으로 발음만 들어서 어떻게? 저는 이름이 제복이거든요. 예, 복이 있다라는 뜻인데. 거의 럭키 하시네 한국. 그렇죠. 럭키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뜻도 아주 그 단순하고 네네. 발음도 그런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 좀 살았거든요. 제 이름의 중국 발음이 짜이푸라고 하거든요. 그거 훨씬 더 예, 어렵네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공부할 때 거기 있던 중국 친구가 네. 제 이름을 듣고 나서 5,000년 중국 역사에서 가장 촌스러운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선생님 성함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복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어렵지는 외우기가 않은데 네. 느낌이 촌스럽다는 거죠. 좀 그거는 그러네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름을 서로 얘기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예, 덜 예. 어색해진 것 같으니까 네네. 오늘 준비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이 광고 문구가 있군요. 청취자분들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와 두 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아닌데요. 인도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됐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습니까? 사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알면 검사하고 진짜 뉴스이더라고요. 그 사실상 그 27년 만에 인도 교육 정책을 다시 바뀌었거든요. 그 이제 체계가 바뀐 거예요? 네네, 이 과정이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뭐 10+2라는 정책으로 이제 학교를 운영했는데 이제는 5+3+3+2 그러니까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그다음에 다시 5년, 3년, 3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또 서양식 그 시스템으로 이제 많이 한국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네. 533. 그래서 27년 만에 이 정책을 바꿔가면서 네. 제2외 외국어는 원래 뭐 프랑스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중국어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인도와 중국의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국경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정부가 중국 쪽에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중국어를 빼고 중국어 빠졌어요. 중국어를 빠지고 이제 한국어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이 보는 것 때문에 일단 뭐 인도와 중국 관련 문제는 그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반가운 소식은 한국의 제2외 외국어로 등장됐는 거예요. 제2외국어로 선택이 되면은 모든 학생이 배우는 건 아니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이게 인도 전국에 지금 전 세계 17.5% 인구가 인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13억이에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준다면은 네. 당연히 뭐 빠르게 생각하면은 뭐 K-팝이라든지 K-드라마 이런 관심 가진 분들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에 그만큼 한국 산업이 이제 들어가니까 뭐 자동차부터 뭐 핸드폰 뭐 이런 거 뭐 작은 뭐 중소기업부터 다 포함하면은 네. 이 회사들이 앞으로 인도 직원들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렇죠. 또 이 인도인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약간 조금 또 일하기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네. 저도 한국에 25년 동안 살면서 한국에 항상 인도를 알리고 싶은 욕심이 있고 마찬가지로 제가 인도 갔을 때 한국을 알려주려고 하면은 이 언어의 소통이 되게 어려움이 되게 많이 느끼는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서로가 서로 조금 또 알아가려면은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인도와 한국의 뭐 김해김씨 김수로 왕의 그 사모님이 인도 왕비였잖아요. 네. 그런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지의 이런 언어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반갑고 되게 이 소식 듣고 친구들한테도 이게 문자 많이 보내고 네팔은 네. 어때요 그러면? 네팔도 뭐 한국어가 이렇게 뭐 제2의 언어를 이렇게 등장되기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 근로자분들이 이제 뭐 네팔에서 온 근로자들만 봐도 한 6만 명 정도 되거든요, 한국에서. 네. 근데 그만큼의 이제 소유가 있다라는 소식이죠. 그래서 한국어가 네팔에도 유명해지고 있기는 하죠. 지금 제2 외국어로 등장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네. 제 아는 우리 그 YTN에 일하시던 그 선배 기자님이 기자를 마치고 네팔에 가서 한국어 교수를 하셨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대학은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네네. 대학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어학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학단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그 네팔과 한국에 있는 대학들도 그렇게 이제 교류하는 그런 수업만 이렇게 뭐 한 6개월 정도 아니면 1년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교류하는 것들은 있는 걸로 알고 네팔에서도 있습니다. 제2 외국어라는 건 이런 과목들은 있긴 있어요. 저희는 있습니다. 뭐 근데 한국어는 산스크리트라든지 한국어는 이제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네팔도 K-팝 뭐 이런 거는 아주 유명하지 않나요? K-팝 그러니까 인도랑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렇게 뭐 인구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다고 생각은 해요. 네팔 쪽에서 보면은. 네. 어쨌든 뭐 우리 말을 배우는 외국이 많은 것은 뭐 서로 교류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니까요. 네. 그렇죠. 네. 이 얘기는 이쯤에서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주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네. 저희가 주제를 이제 발랄한 목소리로 좀 녹음을 해놨거든요. 듣고 진짜요? 와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인턴 안소연입니다. 지난주부터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여름방학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학 시기가 수차례 늦춰지면서 여름방학 기간도 평상시보다 2, 3주 정도 짧아졌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건 여름방학이 끝난다고 해도 코로나 사태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2학기 역시 1학기와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원격 수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흐름은 비단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대다수의 나라가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학생들이 느끼는 코로나19의 영향도 과연 비슷한 수준일까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코로나 여파 속 부유층과 빈곤층 가정의 교육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 우려를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겪는 학생들의 교육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발랄했는데 네. 내용은 좀 무겁네요. 광고를 좀 잠깐 하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코로나19 얘기가 나왔네요. 네. 진짜 벌써 몇 개월 지나가도 코로나 얘기가 끝날 수가 수밖에 없어요. 인도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뭐, 심각하긴 하죠, 사실. 네. 저는 이 코로나가 옛날에 또 우리가 토론했을 때 같은 얘기 했어요. 네. 우리 지구가 자동차로 생각하고 하면은 자동차가 한 바퀴만 고장나면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 나라가 심각하다, 거기는 심각하지 않다가 아니라 지구에 코로나 있는 자체가 이 지구가 움직이지 못해서, 네. 상당히 지금 인도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루에 거의 4만 명, 5만 명 그렇죠. 확진자가 올라가고 거의 200만 명의 수치를 하니까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그나마 거기서 조금 괜찮은 소식이라고 하면은 네.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적어요. 그렇군요. 네네네. 치명률이. 네네. 한국은 치명률이 한 2% 정도. 인도도 1.몇 %, 2% 안에라서 지금 한 사망자가 거의 3만 5천 명 정도가 그나마 당연히 그것은- 안타까우면 다 네. 빨리 이게 회복해야 되는데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네팔은 어떤가요? 네팔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4개월 정도는 아예 그 봉쇄 명령을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2주 네팔도 환자가 많아요. 환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예, 않고. 그래도 한 3주 전에 이게 풀렸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다 모든 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있기는 학교 하지만 자체를 못 나간 거죠. 학교는 못 나갔죠. 못 아예 나가고. 봉쇄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게 학교는 그냥 3주 전에 풀렸어요? 3주 전에 풀렸고요. 그럼 이제 사실상 한 학기는 다. 아니요, 학교는 아직도,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정보가 뚜렷하게 어떤 반응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이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하지는 않았던. 그러니까 학생들은 일이죠. 학교를 못 가지만 교육 자체도 못 받고 있는 건가요? 교육 자체는 이제 중간에 조금 이제 원격 수업이라든지 온라인 통해서 수업 이런 거든 하는 거는 있었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네팔 모든 학생들이 이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은 못했죠. 그렇군요. 네. 인도는 또 교육열이 굉장히 높잖아요. 인도서 교육률이 되게 높고 또 당연히 이제 미래를 잘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의 그 합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인도도 거의 3개월 동안 봉쇄 상태였고 사실 인도를 이해하려면 일단 인도의 땅덩이를 좀 이해하는 게 좋아요. 한국보다 33배가 큰 땅덩이니까 인구도 13억이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처음에 접근했을 때 인도 전체 주마다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개 주에는 한 달 동안 락다운하고 어떤 주는 2달 동안 락다운하고 네네. 저는 일단 델리 기준 인도 수도가 뉴델리다 보니까 뉴델리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다 2달 넘게 락다운을 했었어요. 네. 그나마 인도가 여름 방학이 4월에서 6월 달이거든요. 인도가 여름이 길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여름 방학 대비해서는 그나마 시간이 그렇게 낭비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겠네요. 뒤늦게 이제 확진자가 올라가니까 이제 원격 수업이 올라가고 또 다시 락다운 상태로 들어가고 중간에 봉쇄를 다시 이제 이게 풀다가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다시 이제 문 닫게 하고 지금은 문 닫은 상태인가요? 많이 이제 다시 문 닫고 원격 지원으로 하는 학교가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 많은 학교는 원격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지 않은 학교도 그렇죠. 되게 많아요. 그게 더 걱정이죠.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인도와 교육 제도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인도는 임의 교육이 의무 교육. 교육이 네, 아니다 네. 보니까 네. 약간 개인 사립 학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교 나가야 이 학비가 생기고 선생님들이 월급까지 그렇죠. 나가고 이렇게 네. 하니까 이 전체 시스템이 지금 마비가 된 상태라서 네. 선생님들의 월급도 2달, 3개월을 안 받는 학교도 되게 많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거의 공공의 영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학교 문을 안 열더라도 선생님들이 월급을 받을 수 맞습니다. 있는데 인도는 이제 사립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팔은 어떤가요? 네팔도가 인도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네. 교육 재개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는 3년, 10년, 2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는 이제 10년 한 학교에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어려운 거죠. 솔직히 이게 그것도 다 지역마다 사립 학교예요. 네, 다 모든 게 이제 사립 학교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원격 수업이라든지 또는 다른 이제 커뮤니티 수업들이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은 있긴 하죠. 근데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해줘야 해줘야 하는 거 되는 아닙니까? 거죠. 그러니까 네. 기본적인 교육은. 근데 그렇죠. 그렇게 사립 학교의 비율이 높다는 거는 조금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네요. 네, 저는 항상 이 성진 국가의 차이점이 교육 자원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크다고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인도 교육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또 좋아지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격 교육은 몇 % 정도 혜택을 본다 이런 통계는 나와요. 저희는 이제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한 12%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형이 얘기하는 대로 인프라도 안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또 된다고 하더라도 뭐 라디오까지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약간 위치 쪽으로 엄청나게 이제 오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제 네. 힘든 그런 상황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이제 학교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하는 건 아니고 라디오의 어떤 그렇죠. 라디오에서 프로그램을 어떤 방송 들어가는 통해서 방식? 하는 것도 있고요. 네팔에서 라디오로 하는 거 들었는데 인도 뉴델리 기준으로 말하면은 네. 노튜브를 많이 쓰고 합니다. 노튜브? 네, 유튜브에 거기에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다 올리고 강연 같은 거 네, 그러면 네. 학생들이 거기 온라인으로 그거 수업을 듣고 네. 왜냐하면은 뭐 원격 지원은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인도에는 인터넷 상황도 한국처럼 빠르지가 않아서 네. 아마 노튜브를 통해서 많은 교육을 이렇게 막 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수업하고 그리고 저도 저희 조카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네. 요즘 어떻게 하냐고. 그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인터넷이 잘 연결 안 될 때 선생님하고 전화 연결해서 물어보거나 이렇게 네. 또 한대요. 그거.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꽤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개인적인 그런 노력이라든지 네.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은 좀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커뮤니티 활성화되고 또는 정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좀 이렇게 네. 똑바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어요. 네팔 같은 경우는. 오늘 주제하고 이제 바로 연결이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있는 집 아이들, 그렇죠. 그다음에 좀 살기 힘든 집의 아이들, 그렇죠. 이게 교육 환경이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개발도상국가가 네팔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게 빈부격차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카트만두가 수도인데 거기는 이제 웬만하는 학생들은 다 이제 노트북가 있고 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수업은 할 수 있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네팔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좀 이렇게 지리적으로 위치가 조금 힘든 부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 학생들을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문제가 좀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 네팔도 그러면 그 학원 같은 사교육 같은 게 있어요? 사교육 같은 거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큰 도시들 에만 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서비스들이 근데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뭐 쉽게 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럭키 그 인도는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인도가 뭐 인구가 많을 만큼 빈부 차이가 심하거든요, 네. 사실. 그리고 한 조사에 의하면은 2025년도에 인도 초인구가 60%가 20대가 된다는 조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그 2025년에 초인구의 60%가 20대가 되면 지금 그 인구가 학교 다니는 인구라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뭐 잘 사는 집안이들도 지금 학교 못 가지만은 뭐 다른 형태로 뭐 집에서 뭐 교육 받을 수 있는 네, 뭐 이런 네. 거 있지만은 엄청 학교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도 전 인구의 12%가 아예 학교 안 나오는 인구예요, 사실. 그러니까 13억의 12%가 학교 안 나오면 되게 큰 숫자이거든요. 한 2억 정도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교가 언제 문 열릴지 그리고 주마다 지금 이 인도 정책도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주는 학교 가는 주가 있고 거기는 확진자가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어떤 네. 주는 다시 이제 다 문 닫고 약간 조금 어려운 상태예요. 거기도 대학 입시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시험 불철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 일단은 2002년 안에 할 수 있는 시험들은 거의 다 미루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번에 대학 입시가 없어졌나요? 시험이? 그렇죠. 뭐 대학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코로나가 주로 한 3월 달쯤에 많이 확진자들이 많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따지다 보면은. 그렇죠. 인도도 사실 고등학교 시험이 원래 3월에서 4월 달쯤에 보거든요. 대학을 가기 위한 시험. 그렇죠. 네네. 근데 올해는 3, 4월 달에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네. 아마 최초로 인도의 많은 주들이 학생들한테 점수를 안 주고 무조건 승진을 했어요. 한 학년씩 올려줬군요. 한 학기씩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그거야 보니까. 이제 같은 학교에서는 가능한데. 그렇죠. 이제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는 것은 어쨌든 관문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올해는 시험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아니, 그 시험이 그거는 밀고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하고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가는 시험을 말하는 거였어요. 고등학교 가는 시험은 네네. 그렇고 네네. 대학은 뭐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 네, 편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하고 이제 뭐 내년부터 인도 교육 정책이 바뀌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대학교 가기 전에 2년짜리 작은 대학교라고 해요, 우리가.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수능을 보고 나서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수능이라는 비슷한 시험이 있는데 그게 우리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어마어마무시하게 되게 중요한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10년 그 중학교,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컬리지라고 들어가서 플러스 2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고등학교죠. 전문대학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시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인도나 네팔이라든지 이 시험이 아예 이제 취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2년을 다니고 그다음에 대학 갈 때는 시험을 보는데 좀 네. 수월하단 말이죠. 수월하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사실상 대학 입시가 미뤄졌다 이렇게 봐요. 미뤄졌죠. 예. 큰 대학교 가기 전에 네. 뭐 의대로 갈 건지 뭐 공대를 갈 건지 이 2년 동안 약간 그 방향을 잡는 주니어 컬리지라는 게 그러니까 있어요. 예비 대학 뭐 그렇죠. 이런 거기 개념이군요. 2년짜리가 있는데 네, 네. 거기서 지금 어쨌든 그렇지만 그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쨌든 교육을 할 수 있는 뭐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좀 나오지 않겠어요? 사실 저는 델리 기준으로 따지면은 델리는 그나마 왕적 지원으로 많이 움직이고는 있어요. 그렇게 뭐 당연히 뭐 학교 가야 조금 또 핵과적으로 수업을 볼 수 있지만은 네. 제 조카도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 자기는 거의 아침에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서 컴퓨터 로그인하고 이제 수업도 듣고 숙제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물론 학교 가는 거랑 집에서 공부하니까 좀 집중력이나 이런 거 좀 떨어지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은 네. 그나마 괜찮다는데요. 이거는 큰 도시 위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고 그렇죠. 이제 그거를 벗어나가면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저도 기자를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 물론 소식도 안 나오고 아, 그렇습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네요. 저도. 지금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네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예. 네. 인도 뉴델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거리 두기를 지키기가 어렵지 않은가요? 사실 뭐 거리 두기를 되게 잘했어요. 사실 우리가 락다운이라는 단어는 자주 반복적으로 쓰지만은 네. 인도 델리 같은 경우도 2달 동안 거의 집 밖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거의 집 안에 있으면 밖에 거의 뭐 사람들 못 나가고 뭐 필수품 뭐 가서 뭐 살라든지 뭐 먹는 거 이러고 살려면은 가게 앞에 동그라미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사람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거리 두고 이렇게 줄에 서 있어야 되고, 뭐 나름대로 뭐 마스크나 이런 것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었을 때 집에서 마스크를 어떻게 만드는지. 뭐 옷을 잘라서 만든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소개가 되고 나름대로 거리두기랑 이런 거 했지만은 인구도 많지만 그만큼 땅이 큽니다. 우리 수잔한테 네. 물어볼게요. 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는 거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사실 잘 모른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면 네팔은 물이 그렇게 풍족한 나라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그 자원이 많거든요. 히말라야 산이 제일 많은 나라 네팔이긴 하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물 자원에서는 그렇게 뭐 물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이제 손 씻기라는 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안 했던 그런 버릇일 수 있지만 이제는 이제 좋은 습관으로 이제 아이들한테도 많이 가르치려고 그런 노력은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물이 부족한 거야? 안 부족한 거야? 네팔에서?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거야? 그래요? 아니, 질문이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네, 때는 부족하지 네팔은 좀 않습니다. 물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아닙니다. 생각을 아닙니다. 했거든요. 그게 좀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그렇군요. 같은데 예, 그런데 물은 이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습관은 그렇게 잘 그렇죠. 씻는 원래 습관은 잘 아니었다. 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네. 이제 뭐 정부 자원에서도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방송에서도 방송 통해서도 이제 손 씻어야 된다는 그런 광고라든지 네. 그런 공고물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좋은 이제 습관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 됐어요? 네. 아직도 어색하네요. 아, 그래요? 아니, 어색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하나씩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루는 주제가 교육 격차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19가 뭐 빨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간다고 하고요. 아마 몇 년 더 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교육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거든요.
뭐 이제 수장부터. 네팔 상황을 좀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이제 커뮤니티 교육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좀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커뮤니티? 네, 커뮤니티 교육이요. 예를 들어서 뭐 네네. 우리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기 네. 때문에 네. 그 마을에 뭐 어떤 선생님을 하나 가서 네. 거기 있는 아이들을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통신사 회사들 있잖아요. 뭐 ISP나 네네. IP를 이렇게 주는 그런 회사들한테는 그 교육 학교에서 주는 그런 웹사이트나 그런 교육을 좀 네.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뭐 다른 SNS라든지 뭐 이제 불필요한 것을 좀 이제 볼 수 없게끔 네. 그런 지원을 좀 해줬으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 교육에 대해서는 뭐 평가, 조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좀 이제 모범 사례가 돼 있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네, 우리는 네. 한국에서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럭키도 물론 인도가 뭐 큰 도시 위주로 하면은 뭐 인도도 IT에 강화국이다라고 소개가 돼 있잖아요. 네. 뭐 큰 도시에는 뭐 IT 뭐 잘 돼 있으니까 뭐 원격 지원 이런 거 해서 교육에 뭐 어느 정도 뭐 대책을 뭐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의 많은 인구가 뭐 큰 도시 아니고 시골 쪽에 사니까 네. 그런 학생들 위주로 어차피 아직도 원래 학교 없는 곳도 되게 많았고 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약간 조금 교육을 조금 또 생각해서 그리고 인도의 미래를 생각해서 또 워낙 인도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IT 기술자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한국에서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롤 모델이 생겼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약간 조금 잘 연구해서 좀 좋은 자원을 만들고 인도 교육률도 좀 올라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혼자 여기 와서 인도 대표로 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서 많은 인도 사람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대표로 한국 코로나19 사태에서 한국 교육. 네. 그래서 뭐 조언 같은 거 짧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뭐 다른 나라한테도 좀 이렇게 모범 사례를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 밖에서 빨리 끝내라고 이제 저희 이제 어색함이 풀려서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 럭키 네팔의 수잔 씨와 함께했습니다.